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여야 강원지사 후보가 막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는 영동 영서 지역을 돌며 유세를 벌였고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는 강원 정치 1번지 춘천의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우상호 후보는 보수 텃밭으로 분류돼 온 강릉을 선거운동 시작점으로 택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 투표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강릉의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우 후보는 AI 데이터 센터 유치 성과와 관광산업 발전 구상을 내세우며 강릉 시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평창과 영월, 원주를 순회하고 마지막으로 춘천에서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영월 지역 유세에는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도 동행해 우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마지막 선거운동 날 강원 정치 1번지 춘천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누가 싫어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해서 투표를 안 하시면 더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강원도를 지킵니다. 김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와 5일장 방문 등 하루 종일 춘천에 머물며 지역 민심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고령층을 겨냥한 노인복지관 배식 봉사도 참여했습니다. 저녁 유세에는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김 후보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양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서로의 정책과 공약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는 등 전방위적인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우 후보는 논평을 통해 김 후보의 공약 이행률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에 나섰고 김 후보는 우 후보의 공약 숙지 미흡 문제를 부각시키며 역공을 벌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강릉에 유치했다고 했는데 김진태 후보가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그렇다고 강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따온 거대 프로젝트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 정책적 사고방식은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 우리 유권자분들은 정말 진짜와 가짜를 꼭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가 돼서 갑자기 나타나서 강원도 사람인 척하는 사람, 자기 선거 공보에 실은 내용도 그게 어디에 있는 건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강원도지사로 뽑으시겠습니까?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내리는 가운데 도민들은 어떤 후보에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영동 지역 중심 도시 강릉시장 선거전도 치열합니다. 보수 진영의 수성이냐, 민주당의 첫 강릉시장 배출이냐를 놓고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투표율이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와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가 강릉도심에서 합동 유세를 벌이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중남 후보는 정권교체 흐름을 지방선거 승리로 이어가겠다며 강릉 대전환을 위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기호 1번 김중남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강릉이 변화될 것입니다. 시민의 생각이, 시민의 바람이 강릉시정이 되고 예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하고 윤택하고 일자리가 넘치고 문화와 예술이 융성되는 새로운 강릉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지난 주말 강릉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와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가 합동 유세를 열고 보수세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김홍규 후보는 민선 8기 시정 성과를 내세우며 중단 없는 시정과 강릉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달린 지역 기반을 바꾸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김홍규가 다시 한번 맡아서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는 초심불망의 자세로 또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릉 박견과 오직 시민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민선 9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무소속 김동기 후보는 지난 1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양당 정치의 대안을 자처했습니다. 강릉을 발전시키겠다는 저의 신념과 의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꿈을 시민들과 함께 이루고자 합니다. 저 김동기를 지지해 주시면 그러한 과실들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강릉이 될 것입니다. 강릉은 민선 지방자치 이후 역대 시장 선거에서 보수정당 계열 후보가 모두 승리한 지역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사상 첫 강릉시장 당선자 배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부의 핵심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강원이 27.05%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는데 강릉도 25.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7회가 63.2%, 8회는 57.8%였고 강릉시는 각각 60.5%, 54.9%를 기록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얼마나 높아질지도 관심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투표율이 낮은 게 문제인데 조직력과 동원력이 높은 후보가 유리한 선거 결과를 얻었다라는 연구 논문이 대체적이라서 이 선거 결과의 대표성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방법이 전문가들은 접전 양상 속에 보수와 진보 진영의 지지층 결집 여부도 주요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유권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최종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주시장 선거가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구자열 원광수 후보는 72시간 무박 3일 유세를 이어가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치열했던 공방전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원주시의 향후 4년을 결정할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시간 원주 버스터미널 앞에서 파란 선거운동복을 입은 구자열 후보가 시민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같은 시간 원주 시내의 한 골목길에서는 빨간 선거운동복을 입은 원광수 후보가 경광등을 들고 순찰활동에 나섭니다. 구자열 원광수 원주시장 후보가 72시간 5박 3일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막바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시작된 무박 3일 유세로 인해 후보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원주 지역 곳곳을 누비며 막판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일 대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해 유세차에서 노래를 틀거나 율동은 자제한 채 조용한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구자열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후보는 시민 주권 시대를 열고 행복한 원주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 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까지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꼭 만들겠습니다.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주 시민들이 대한민국 가장 행복한 그리고 즐겁게 사는 도시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원광수 국민의힘 원주시장 후보는 시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경제도시 원주를 만들겠다며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중단되지 않게 시정의 연속성을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선국에서도 원주시가 계속해서 성장 기조, 경제, 일자리, 또 인구를 늘려가면서 중단되지 않는 성장, 멈추지 않는 성장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각종 공방전은 물론 고소고발이 이어진 원주시장 선거. 열띤 선거전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후보자들의 앞으로의 4년은 이제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 선거 당일 기표해야 할 투표 용지만 총 7장인데요. 투표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전소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3일 전국 14,288곳의 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반드시 유권자 본인의 주소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캡처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지방선거 당일에는 두 차례에 나눠서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먼저 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투표용지를 3장 배부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다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투표용지 한 장마다 반드시 한 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선거라도 기표는 후보자 한 명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내 촬영은 금지됩니다. 투표소 내에서 이 인증샷 찍는 거는 좀 그거는 이제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소 밖에서는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 등을 활용해서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고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선거가 끝난 뒤 시민들이 당선자들에게 어떤 역할과 책임을 요구해야 할지 이들의 역할을 알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장 16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27명이 선출됩니다.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은 광역시도와 기초시군 등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살펴보면 먼저 행정구역과 조직, 기관 등의 관리는 물론 주민의 복지 증진 계획을 세우고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모든 지역민이 건강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환경과 공공보건, 재난안전까지 중앙정부에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는 지역의 일들을 도맡습니다. 지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은 상공업과 농림, 수산 등 지역 산업의 진흥에도 나서야 합니다.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자립을 위해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도시 개발 정책을 세우고 문화 진흥을 도모하는 것도 자치단체장의 역할입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주거지역과 사회 기반 시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지역의 문화 수준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해외 지자체와의 경제 협력 등을 추진하는 것도 자치단체장의 일입니다.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기초 같으면 광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때는 적어도 이제 효율성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효과성, 그럼 투입 대비 어떤 산출이 높은 이런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중립적으로 이제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회 의원 933명, 기초의회 의원 3,035명도 선출됩니다. 이들 지방의원은 주민의 시선에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과 각종 사업을 견제하고 감시합니다. 소중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주민을 대신해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 지방의원은 조례를 만듭니다. 조례는 우리 동네만의 법률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이나 현안 해결법 등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대책을 정하는 겁니다. 단체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이제 견제하는 이제 그러한 능력이 기본 능력이겠죠. 그리고 의원들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지방자치단체 안에 소규모로 또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선거 기간에 내세웠던 유권자와의 약속을 투명하게 지키며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몰두하는 일. 주민들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믿고 4년 동안 맡긴 역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23.51%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인데요. 재보선 사전투표율도 24.12%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김남우 기자입니다.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이틀에 걸쳐 실시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사전투표율은 23.51%입니다. 기존 최고 기록인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62%보다 2.89%포인트 높았습니다.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여행 중이거나 직장인들도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이 38.9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전북과 광주, 세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지사 선거가 격전지로 떠오르자 투표율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최종 23.51%로 지난 지방선거 대비 3%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사전투표에 대한 편리함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구는 18.65%로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해 호남권과 영남권의 투표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서울의 투표율은 23.84%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와 함께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24.12%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별로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며 누구나 CCTV를 통해 보관 상황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지방선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일 본투표율도 높게 기록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오는 12일부터 5일간 동해시를 중심으로 도내 각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선수와 임원 등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3개 종목에서 경쟁합니다. 사전 경기로 치러지는 레슬링과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은 대회 개막에 앞서 오는 5일부터 나흘간 도내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평창군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행정과 법률, 금융, 소비자 피해, 지적 분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상담관이 참여해 주민 고충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상담 예약은 오는 8일까지 군청 기획예산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